저녁때는 다 앉으셨나요? 예, 이제 2시 43분이네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점심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예, 제가 노인대학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프레시맨이니까 좀 더 신선하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지식요리사 유희성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유희성 강사님은 고대 경영학과 졸업하셨고 한국야구학교 기획시 제2제당 해외사업부 그 다음에 창의전략연구소 대표로 지금 계속 교육 중에 계신데 우리나라 많은 이제 교육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각자의 노력을 하시고 또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유희성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희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녹음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90분이 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인기 있는 강사냐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인데 여러분 듣고 나면 뭐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나가면서 잊어먹거든요. 오늘 강의 제목이 정확히 뭐였냐면 지식요리사 유희성의 성공 스토리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대학생활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녹화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려서 녹화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보고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학 들어와서 기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올바른가? 내가 꽉 전공을 선택한 게 맞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산다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의 와중 속에서 답을 못 찾을 때 뭔가 하나하나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는데요. 제가 그 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걸어왔던 거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세기가 원하는 지식자본가가 되기. 지식자본가. 여러분 지식자본가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지식자본가. 한번 내가 알면 내가 선물 드릴게요. 지식자본가. 대답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 앞줄에 지식자본가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보는 사람들 교수님들이 지식자본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서 있는 저 지식자본가 아니에요? 저는 1년에 강연을 한 280회 정도 진행을 해요. 280회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매일 강연합니다. 그래서 버는 돈이 약 3억 정도를 벌어요. 저는 직업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식자본가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자본화시켜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입만 갖고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자본가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졸업장이 박먹여주는 시대는 끝났다. 자, 근데 여러분 지식자본가가 되게 굉장히 태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중에 지금 메모지를 꺼내놓고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수첩을 꺼내놓고 순간순간 강사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나에게 감동되거나 느낌되는 내용을 나의 방식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시작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특별히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외국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대학교 4년 나온 걸 딸랑 그 실력 하나로 지금
삼성 같은 데 가면 50분 특강에 100에서 150만 원을 받아요. 감이 안 오네. 여러분 1시간 알바하면 얼마 받아요? 5,000원 받잖아요. 그럼 나가 1시간 떠들면 150만 원 받는다니까. 몇 배야, 몇 배? 몇 배? 아, 계산 좀 해봐요. 몇 배야? 300배잖아, 300배. 30배도 아니고. 3배면 15,000원이고, 30배면 15만원이고, 300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해야 돼요. 자, 저는요, 1시간에 강의라고 한 100에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마음속에서 요동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요. 좋겠다. 아유, 돈 잘 벌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유, 돈 자랑하고 있네. 벌써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길래 우리 같은 친구들이 1시간 알바를 떴을 때 받는 돈에 300배를 벌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게 됐습니까? 라고 실천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냥 표정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죠. 메모에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취업의 문이 좁아졌지만 평등해졌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업의 문이 좁아졌지만 평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녹화를 저를 비춰주세요. 저쪽에 비치는 게 저긴가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게 해주시고 가끔 그 화면은 그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취업의 문이 넓었지만 평등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취업의 문이 넓었지만 평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 되게 많아도 취업의 문이 넓었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서울 안에서도 회사마다 다 등급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분교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의 코드까지도 다 알아서 똑같은 졸업장을 내도 이 친구가 본교 학생인지 분교 학생인지 인사팀에서 다 밝혀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취업의 문은 굉장히 좁아졌지만 회사들이 더 이상 어떤 사람의 학력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제가 대기업의 인사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을 시켜보니까요. 회사가 이제 안 거예요. 회사가 왜 사람들의 졸업 출신 학교를 지우고 원서를 내게 하냐면 그게 선입관이 돼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4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적어요. 얼른 적으라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 자 이거 칠판에 적어놓으면 칠판에 쓰는 것만 적었다고. 대학생은 그러면 안 돼요. 들은 걸 내 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분명히 내가 장담합니다. 이 안에서요 제가 무엇을 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걸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가기 전부터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서울대 간 친구 있죠? 그 친구들도 똑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장에는 똑같이 여러분이랑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틀렸죠. 여러분 이제 똑같은 출발점에 같이 앉아 있어요. 이 안에서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20년 됐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됐어요. 대학을 입학한 지 24년 됐고요.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다녔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90. 나는 91년도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안 달라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를 나왔는데도요. 사회 나가서 20년이니까 또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 공간에 있지만요. 앞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 겁니다. 오늘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연금술사 한 더 명이네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왜 쉽냐면 반나절이면 읽어요. 그건 동화책이에요. 연금술이 뭘까요? 금이 아닌 걸 갖고 원료를 갖고 금을 만드는 거예요. 서양에서 금이 워낙 비싸니까 뭔가를 합치면 저 금이 만들어질 거야 하고 많은 연금술사들이 이거랑 섞어보고 저거랑 섞어보면서 폭발하고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이 발달된 거죠. 연금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금술사가 돼요. 무슨 연금술사? 저거요. 내 인생의 연금술사. 내 인생의 연금술사. 여러분의 1시간과 저의 1시간의 가치는 300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하지만 비록 제가 여러분들보다 1시간에 300배가 넘는 돈을 받지만 시간이 갖고 있는 잠재 가능성은 여러분과 제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지내느냐에 따라 1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바뀌지만 나는요 지금 이제 인생이 결정됐기 때문에 1시간을 의미 있게 지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혁혁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현재 금액으로 따져서는 제가 비싸지만 포텐셜 파워 잠재력은 여러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작심하고 2시간, 3시간 뭔가를 공부한다고 내 인생이 지금에서 혁혁하게 안 바뀌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당구장 가서 큐대를 만지고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따르게 쓴다면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인데 가치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딱 하나 핵심 가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목숨처럼 아껴 쓰고 사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고 왔길래 학교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인생도 잠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아부 인생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적으세요. 이렇게 딱 어떤 말이 나오면 정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놀라는 거야. 시아부 인생처럼 한번 살아보자. 1년 안에 죽는다. 2년 안에 죽는다. 2달 안에 죽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1시간이 목숨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요. 떨레 이렇게 지나다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걸음이 빨라요. 제가 여기 건물에 딱 도착해서 저는요 오전에도 강의를 한 걸 하고 왔어요. 3시간째. 나 오전에 100 한 몇십만 원 벌고 왔어요. 200명 앉혀놓고 마케팅 강의 해드리고 왔어요. 오고 잠깐 이 동네에 만나서 나랑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30분 티타임하고 헐레벌 또 온 거예요. 오늘 나는 5가지 일을 해치워야 돼요. 벌써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을 나는 오전에 다 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 또 뛰어왔어요. 딱 도착하니까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학생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5층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한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유일하게 명문대 나온 애들을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무언가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적어도 어떤 분야, 적어도 공부라는 분야를 미친 듯이 살아봤던 거예요. 잠이 올까봐 밥을 안 먹고 굶고, 우유를 마시면 잠이 온다니까 우유를 피하면서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경험과 열정을 사는 거지.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이든 교수님들의 질은 거의 똑같아요. 학생의 질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도 교수님의 질은 저는 거의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요. 웬만한 대학의 교수님은 다 외국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에 교수님마다 온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질은 똑같으니까요. 뭐만 달라요? 학생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의 질이라는 건 수능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무언가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아본 열정을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다시 다 같이 알겠습니까? 네. 끝까지 대답해 봅시다. 줄로 날아볼게요. 내가 흥이 안 나요 지금. 막 슬플라 그래. 왜 슬플라 그러냐면 경로당에서 강의할 때보다도 목소리가 안 나와. 다시 이쪽 줄만. 알겠습니까? 네. 이쪽 줄.
줄 알겠습니까? 네. 아이고 저 뒤는 아예 대답을 안 해. 다시 세 번째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번째는 그냥 말게요. 여러분 무언가 한번 미쳐보세요. 진실로 무언가 한 분야에 미치는 경험을 해보세요. 한 번 미치면 두 번 미치기가 쉬워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에 미쳤던 놈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배우는 거에 미치기가 쉽다고요. 이게 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어설프게 재수를 하고 어설프게 공부해서 편입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쳐보세요. 어차피 이 공간에서요 여러분은 선택을 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문도 다 잠궈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똑같이 머무는 동안 누구는 코를 골고 좀 자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강사를 보고 쳐다보고 있고, 누구는 마음속으로 강사님 연락처도 봐서 페북이라도 친구 맺고 싶고, 이런 사람이 각각이 다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결과를 낼 겁니다. 한번 미쳐보자고요. 자, 연금술입니다. 인터넷에서요 지식요리사라고 찾아보면 제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의 다양한 강의 자료들, 저는 강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제가 강의하는 건 마케팅 강의예요. 취업 진로지도 강의도 하고요, 컨설팅도 하고요, 뭐 상담 심리도 강의하고요, 건강학도 강의하고. 왜냐하면 지식을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학위가 없다니까요. 대학교 4년 졸업한 게 전 경영학 전공했어요. 근데 마케팅도 가르치고요, 창의력도 가르치고요, 행복학도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식을 요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지식요리사라고 검색하면 제 기사가 나올 건데요. 지금 하지 마세요. 검색해보시고, 저랑 조금 가깝게 지내려면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농업인들을 만났는데 농업인들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대요.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고 싶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런 농업인 대상으로 그 카페를 하나 개설했는데, 농업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 마케팅, 뭐 그런 다양한 마케팅, 홍보 이런 주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식을 농업인들 나눠주려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제 강의 동영상이 수시로 업로드 되고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되기도 해요. 그 카페 이름이 네이버 카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꿈이농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꿈이농. 카페로 검색해봐야 돼. 블로그 검색하지 말고 카페로 검색하면 꿈이농. 꿈을 이루는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들을 거기다 다 담아놓을 거예요.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람은 글로 카페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Q&A를 물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들여다보면서 세상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주로 활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상은 뭐냐면요, 우리 선배 세대,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지식을 쌓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만약에 그 시대가 계속됐다면 제가 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2월달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가서 교육학 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에 대해서 경영학 학사인 내가 강의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학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래프 자체가 위로 움직이는 걸 시프트라 그러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머릿속에 만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과거의 패러다임을 갖고 지금을 살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취업의 시장은 좁아졌지만 평등해졌어요. 이제 서울,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분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대신 여러분 차이 나는 게 있네. 내가 좋은 대학과 후진 대학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대학생 특강을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의 차이.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학생들의 열정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학생들의 열정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대학 학생들은요, 우리가 세칭의 좋은 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자리가 정해진 강의 말고요, 오픈 강의 때요, 좋은 대학 있는 학생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 학생들은 일찍 와요. 왜 일찍 오는지 아세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대학 학생들, 후진 대학 학생들은요, 일찍 와요. 뒷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와요. 주로 문 쪽에 앉아요. 여차하고 나가려고. 출석만 부르고. 이미 여기 애써 왔는데 온 김에 분명히 들으면 내 거를 만들 좋을 게 있는데 언제든지 도망가. 그럼 도망가서 큰일을 하냐? 당구장 가서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해요? 열정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 있게. 이제 모자이크 시대예요. 평등해질 거예요. 관계의 시대고요. 자, 지식자본가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 다예요. 오늘 강의 주제. 뭐냐면요. 일로 가야 되구나. 앞으로 가야 돼. 네. 뭐냐면 첫째 독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강사님, 만약에 강사님이 대학교 1학년이 된다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물어본다면 난 책 읽기예요. 너무너무나 방황을 했어요. 저는요, 왜 방황을 했냐면요, 뭐 제가 좀 이렇게 빨랐나. 저는 저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냥 밝힐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요, 실제로 막상 우리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나는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 몇 시에 나가게 되는지 아세요? 보급소라는데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4시에 나가는 걸,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가려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걸 5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미친듯이 살아왔어요. 그래야 학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인생이 살아갈 길이 답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친듯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됐어요. 고3 때요. 지금 제 키가 179인데요. 고3 때도 179였어요. 근데 그때 몸무게가 지금이 얼마냐면 지금 제가 85kg까지 나가다가 7kg를 빼서 78kg인데 그때 고3 때가 59kg였어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었어요. 점심 한 끼. 다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밥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야 돼요. 2시간씩. 근데요, 배가 고프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졸리지가 않아요. 머리가 말똥말똥. 그래서 뼈밖에 없었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딱 끝나고 그때 우리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가 딱 끝나고 잠시 끝나고 밥 먹으니까 20kg가 늘더라고요. 내 정상 몸무게는 그 몸무게 20kg였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밥을 한 끼 먹고 그러고 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라는 걸 들어가 봤는데 제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바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직장생활,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끝이에요. 뭐가 합격하게 바뀔 게야.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만 2년을 매일 술 먹으면서. 나는 술도 열심히 먹었어요. 막걸리를 1000잔 먹겠다 계획을 세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2달 만인가 한 달 보는 만인가 막걸리 1000잔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계획 세워놓고 목표 세워. 술을 먹더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하라니까. 왜냐하면 술자리 가면 선배들이 많았어요. 5년, 6년 먼저 대학생활 한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생 얘기를 듣고 싶은 답을 못 줬어요. 근데 답이 어디 있냐면 책에 있더라고요. 책에.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의 본전을 가장 빼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좋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내가 다 읽어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전 빠져요. 물론 교수님께 듣는 수업 또한 의미가 있지만 진짜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죠. 미친 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었느냐? 안 읽었다니까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대학 도서관에서 2권의 책을 빌립니다. 한 권은 선배가 대신 빌려달라서 빌려주고 한 권은 리포트 쓰려고 한 권 빌리고. 그게 다예요. 진짜 책을 안 읽고 4년을 졸업했어요. 책에 답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하나에 모아놓은 책에 답이 있었는데 그걸 안 읽고 나보다 3, 4년 먼저 태어난 형들한테 찾으려고 했더니 찾아지나 그게.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선배들 아니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 인생 많이 하는 건지 똥 뽑자지만 인생 하나도 몰라요. 제가 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이 왜 멋지냐면요. 적어도 여러분보다 10년, 15년, 20년을 먼저 살고요. 적어도 그 살아왔던 분야에서 무언가 남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요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나는 것도 더 쉽게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철학과 생각이 다 담겨있는 한 권의 책이에요. 예를 들어 안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유명해졌다. 그럼 안철수 책 5권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책을. 그럼 적어도 안철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사고를 여러분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안철수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책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책에 쓴 내용이나 강의 때 해주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책과 미친 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 많이 읽고, 일단 많이 읽어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분야를 가지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읽으세요. 목표를. 제가요, 책을 읽기 시작한 게 29살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한 달에 4권의 책을 읽고 1년에 50권의 책을 읽겠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은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요, 퇴근에 또 회식 간다고 뭐 탬버린 두드리고 술 마시고 이거 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에요. 또 눈물 치고 나온 이 언제 책을 읽냐고. 안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생은요, 한 달에 10권도 읽을 수 있어요. 10권도.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부서지는 시간이 남부천지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카톡 갖고 수다 떨고 있어요. 그렇게 부서져 내리는 시간이 나의 성공의 기반들을 부서뜨리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근데 사실 카톡 재밌어요. 수다 떨면. 그리고 친한 친구가 물어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대답 안 해줬다고 내 인생이 어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해놓은 책을 읽어야 돼요. 딱 이번 주에 내가 2권의 책을 읽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획을 세워요. 계획. 월화수목금 수요일날 친구 생일 파티가 있네. 저녁 시간 책 읽을 시간 없겠구나. 그러면 그 책의 페이지 수를 나눠놨다가 화요일, 수요일 걸 뭐 좌우로 옮긴다는 데서 그걸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진도 하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회사 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안 가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을 세워서 지켜나갔어요. 어떻게? 내가 목표한 데까지 읽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을 세우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게 버려지더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목표가 생기면 생활에 불필요한 게 버려져. 그 목표가 없을 때는요, 저녁에 퇴근했는데 뭐가 출출하고 배가 고파. 아씨, 어디 걸리는 놈 하나 없나? 그리고 걸어가지고 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콜! 그리고 술 한 잔 먹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비도 꾸물꾸물한데 소주를 한잔 하면 어떠냐? 되게 만나고 싶은 친구였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읽어내야 될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안 만나러 간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나 회사에서 야근해야 돼. 그것도 뭐 책 읽는다고 안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야, 나 야근해야 돼. 미안해. 끊고 집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5, 6년이 쌓이니까요. 회사 안에서 마케팅과 관련돼서 나랑 논쟁이 붙어 이기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강연장에서 회사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크 들고 이렇게 1시간 떠들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죽기 살기로 책을 읽자예요. 두 번째, 책을 읽고 생각의 힘을 높여야 돼요. 사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의 강의를 녹음하라는 건 뭐냐면 한 10번에서 100번 정도 듣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외워서 그냥 더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그럼 여러분께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아, 그 강사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뭐지?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지? 그래서 자꾸 사색을 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 이런 게 있어요. 삼다. 선비가 되려면, 학자가 되려면 삼다를 해라. 다독, 다상량, 다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독은 뭐냐? 많이 읽어라. 다상량은 뭐냐? 많이 생각해라. 다작은 뭐냐? 생각한 걸 써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강의를 제대로 여러분 걸 만들려면 일단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한 느낌을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내 강의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 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슴 울렸던 부분들, 그걸 내 느낌대로 정리해내는 거죠. 그걸 오래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입만 벌면 아주 멋진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전문가가 되면 저 같은 직업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멋진 말을 자주 하는 선배가 되면 늘 멘토로서 후배들이 따르고 싶은 선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선배들 만나보니까 각양각색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입만 열었다 하면 똥이 나오는 선배가 있고, 입만 열었다 하면 적고 싶은 문구가 나오는 선배가 있어요. 그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자. 그리고 힌트 하나 줄게요. 저는 전문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거 그 100만 원 받고 전문 양성 과정한테 강의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냥 100만 원을 내고 저한테도 들어야 되는 강의를 지금 요약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시키냐면 책을 읽게 시켜요. 당신이 어떤 분야, 이미지 마케팅 강의를 하고 싶은 강사가 되시면 책을 3권 골라오십시오. 책 읽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밑줄 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읽는 거예요. 도서관 빌런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심해서 읽고 요약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형편이 된다면 가급적 좋은 책들은요, 용돈 아껴서 사 모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면 헌책방, 저 서울대 신림동 같은 데면 헌책방이요, 너무너무 좋고 명작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 오래 놓고 봐야 될 책들, 두고두고 봐야 될 책들 사가지고요,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내 느낌 적고 메모하면서 너덜너덜하게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지식이 돼요. 자, 그렇게 읽습니다. 읽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 읽은 내용을 갖고요,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PPT에 앉히는 거예요. 연금술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당신이 소망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는 진짜 멋진 구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다시 한번 전체 1000명이에요. 1000명. 다시 한번 당신이 소망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나는 뭘 소망하나? 그러면 소망한다라는 건 뭘까? 소망한다라는 건 뭘까? 소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망을 남들보다 더 세게 할 방법은 없을까? 봤더니 글로 적는 거예요. 글로 적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망을 자꾸만 주변 사람에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망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소망을 안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쪽팔릴까봐. 그걸 하다가 내가 말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입을 안 벌려요. 나 이번에 여기 체육과 손 들어보세요. 체육교육과. 중등교사 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서. 저는요 반드시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붙을 겁니다. 체육교육과로. 체육선생님으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잘 안 떠들게 돼요. 왜?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되게 힘들어. 쉽지가 않아. 비겁해지는 거예요. 소망이란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차트를 몇 개 만들어 놓고요, 그냥 밑에는 비워놔요. 책을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신문 같은 걸 볼 때 당신이 소망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는 구절과 매칭되는 기사가 하나 떴어. 예를 들면 책 월북 장사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웅진이라는 부름을 받는 윤석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책 월북 책 장사. 브리트니까 백과사전이라는 걸 파는 월북책 장사였어요. 그분이 월북책, 백과사전을 한국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세일즈맨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출판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아침마다 세일즈맨을 할 때 계속 너는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거야. 네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네가 성공하라면 누가 성공하겠어? 너는 정말 잘난 놈이야. 계속 자기에게 희망을 북돋은 내용이 기사화돼 있어요. 그걸 딱 캡처 떠서 그 페이지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지금 이해돼요? 네. 그렇게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름다운 교환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게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내 가슴에 지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메모하기예요. 메모하기. 뭔가
의미 있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어 공부인데요. 토익, 토플 점수를 따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토익, 토플 점수는 제가 얘기하는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토익, 토플 점수 높다고 영어 스피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영어는 대화가 가능한 영어를 얘기해요. 점수, 여러분 점수 따는 영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개인적으로 조카나 이렇게 컨설팅 해줄 때 조카들에게 얘기해요. 반드시 학교를 다니면서 워킹홀리데이는 꼭 한 번 갔다 와. 근데 우리 조카는 두 나라를 두 번 각각 갔다 왔어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고 올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핸드폰에 놓고 AFK나 뭐 BOA 뉴스라는 그런 방송을, 단파 방송을 계속 듣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귀가 뚫리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필수적인 무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충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의 질이 점점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흔쾌히 쓰게 된 건 무슨 이유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취업 면접 특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때. 개인 브랜드 전략. 여러분들을 회사에 가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비슷한 강연을 대학교 4학년들한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사님을, 교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만 만났어도 저희가 이렇게 허무하게 4년을 안 살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4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강사님 얘기하시기 너무나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년쯤 지난 후에 제 말이 틀렸다면 저 찾아오세요. 저는 그때까지도 강연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책을 진짜 미친듯이 4년 동안 1000권을 읽었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오세요. 내가 바꿔줄게. 그 정도 책을 읽은 사람이요 우리 회사에 취직시킬 수 있어요. 나는 회사 2개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영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쓸게요. 그 정도 책을 읽고도 인생의 방향이 안 잡혔다면 제가 잡아줄게요. 그래서 저런 책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남들이 그냥 오가는 얘기, 뭐 대학은 어떻고, 뭐 요즘 취업난은 어떻고, 야 어느 대학은 어느 회사는 뭐 토익 점수를 우선으로 본대, 뭐 심지어 요즘 이런 말도 안 돼요. 부모가 이혼하고 뽑질 않는데, 야 이제 그런 회사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그게 정답인지 알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성공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의 정보를 주는 선배들은 아직 성공이라는 것도 몰라요. 선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성공해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볼래요? 네. 그래요. 이 대답 여러분 내가 장담합니다. 이 안에서 잘 들으세요. 오늘은 분위기가 이렇다고 쳐도 앞으로 14번이 1학기 때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 마음에서요. 열정이 꺼지면 아무리 20살이라도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늙는 거예요. 여자들 잘 들어요. 혹시 옆에 캠퍼스 커플이 앉아있는데 내 남자가 강사님의 대답에 하나도 대답 안 했다면 헤어지세요.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같이 오래 사귀면 인생 골치 아파져요. 왜 표정들이 더 나빠져요 지금. 나는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남자를 보는 눈은 몇 가지 기준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남자예요. 두 번째, 마음에 열정이 없고 눈빛이 흐릿한 남자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공하고 싶어서 뭔가 이뤄내고 싶어서 막 열정이 뛰어넘쳐야 돼요. 막 모든 게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해내요. 그런데요, 대학 입학했다고 엄마 차를 아침밥 먹고 와가지고 딱 제 시간에 가서 수업 딱 나누는 것도 집에 가고요. 그런 사람들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도 못 만들어내요. 그런 많은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어디 있다? 도서관에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고향이 충남 아산인데요.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리는 사당인가요? 현충사라고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뭐하는 누구? 그래, 이순신 참 큰일 났어. 우리나라 역사 공부 안 시켜가지고. 이순신 장군. 명랑은 봤어? 명랑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에요. 그래. 그러면 아산 출신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네, 유희성 나요. 네, 우리 동네 사람이 나처럼 기사 많이 난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힌트 다 줬으니까 여자분들 한번 맞춰봅시다. 자, 오른팔 다 들어보세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들었어요? 네. 자, 지금부터 거북이라고 5번 만화영화 중에 혹시 닌자 거북이라고 알아요? 네. 이제 대답이 좀 늘어났네. 다시 알아요? 네. 닌자 거북이 5번 다 합쳐서 외쳐볼게요. 서결대학이 단학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난 깜짝 놀라고 있어 지금. 왜 이래 이거? 다시 한번. 자, 닌자 거북이라고 말하는 거 알죠? 네. 자, 우리 5번 크게 외치고 문제 낼 테니까 맞힌 사람에게 취업에 성공하는 특급 비밀이라는 책, 내 책 하나 제가 쓴 책, 여태 경험담 쓴 책 2만원짜리 책 하나 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 5번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 립싱크들이 너무 많아. 이만 소리 좀 내봐. 다시 닌자 거북이 5번 시작! 자, 문제 쉬워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어요. 지금 거북선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이렇게 많네. 어떻게 대학교 들어왔어?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라고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라고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좀 이따 동영상 돌려보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은 갑자기 거북선 그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잘했어. 대답 안 한 놈들보다 훨씬 나. 그런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맥락의 오류. 아유, 큰일 났다. 야, 시간은 거의 마감되고 있는데 난 페이지 거의 100페이지 준비하는데 오늘 지금 진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어느 특별 강사님이 편찮으시면 내가 중간에 싹 와서 한 번 더 해줄게요. 맥락의 오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살던 습관을 못 바꿔요. 내 살아왔던 방식을 못 바꾼다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실에서 대답을 잘 안 하거나 이거 의견 낼 사람하고 손을 잘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대답을 요구해서 대답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살던 방식이었어요.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면. 맥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물건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던 게 아니라 사는 방법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의 맥락을 조작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느냐? 이순신 장군 얘기를 살짝 해요. 그러면 현충사를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 힌트를 줘요. 그러면 명량이라는 거북선이 떠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닌자 거북이라고 10번 외치게 시키니까 거북이가 연상이 되고 입에 거북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이 왜 거북선이라고 외쳤는지 알아? 그 취업에 성공하는 특급 비밀이라는 책 갖고 싶지? 그 책 안 가져왔어. 왜냐하면 여태까지 쓴 적도 없어, 그런 책은. 그래서 제가 살짝 장난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닌자 거북이 내가 그 책 받아봐야지. 닌자 거북이 내가 받아봐야지. 닌자 거북이 그 책 내가 진짜 받아봐야지.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듣지도 않고 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사!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 틀렸다.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 틀렸다 이렇게 뒤늦게 알리는 때가 어떠냐면 참으로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가버린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강의에 정성을 쏟냐면요.
여러분보다 한참 전에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의 4학년 선배들이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후회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선해요. 그리고 이 중에 반 이상은요, 그런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만 어떻게든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관성의 법칙을 깨트려주고 싶은 거죠. 그냥 수업 끝나고 서로 신고서 야 당근 한 게임 칠까? 괜찮거든. 좋고, 야 PC방 가서 뭐 게임이나 같이 할까? 근데 그걸 못 깨는 거죠. 두 번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문둥병은 전복된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이라는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왜 한센병이라고 부르냐면 한센 박사가 문둥병에 균을 만들어내셨어요. 만들어낸 게 발견을 하셨어요. 아, 이 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병, 문둥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센 박사가 균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만들어냈는데 발견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발견을 했는데 약을 못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약을 만들려면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의 몸이 복잡하니까. 근데 미국에 폴 브래드라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인도를 갔다가 나병 환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나병을 고쳐보겠다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한센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길래 손가락, 발가락이 썼는지 그걸 밝혀내요. 그리고 그 밝혀낸 걸 논문으로 쓰죠.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통증, 아무도 원하지 않은 신의 축복이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 선배가 뺨따구를 때려주면 행복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가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쾌감을 느꼈다 손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가끔 심심하면 벽에다 머리를 들이받으면 기분이 묘하게 좋아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정신과 가야 돼요. 미친 거예요. 아픈 게 좋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통증이 축복인지 지금 얘기해 줄게요. 저는 여기 올 때 목표를 하나 잡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태까지 살아왔던 20년의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2년의 시간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한테 우는 사람이 딱 2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2명의 인생만 바꾸고 간다면 이 안에 1000명이 있지만 그 2명이 세상을 바꿀 거고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뭐냐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말이에요. 청춘일 때는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서 맨날 해질래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20살 때는요, 처절하게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야 돼요. 지금의 내 상황이. 그냥 난 너무 행복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행복하면 다행인데 비정상이에요. 아파야 돼요. 연애를 사귀다가도 아파야 되고요. 짝사랑을 하다가도 아파야 되고요. 학점이 안 나와서 아파야 되고요. 영어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아야 아파야 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플 일이 없어요. 이 아픈 게 왜 축복인지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왜 통증 체계가 신의 축복이냐면요. 이렇답니다. 한센균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말초신경을 죽여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병에 걸리면 망치로 손가락을 막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때렸는데 손가락이 막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가 않은 병이라니까. 참 좋겠죠. 권투할 때 아무리 주워터도 아프지가 않아. 그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권상우의 통증이라는 영화예요. 권상우의 통증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권상우 주인공인데요, 다리가 부러져도 안 아프고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아파. 아픈 걸 못 느껴. 그
그게 나환자를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그게 통증이란 영화예요. 통증이 말이죠. 왜 축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요 손가락 칼로 배웠어요. 너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피곤한데 강의는 계속 듣고 싶은데 앉아있는데 자꾸만 눈이 감기는 사람은 잠깐 사이드로 나가서 일어서서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그랬어요. 강의 너무 듣고 싶은데 막 눈이 자꾸만 감겨. 그럼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발톱 좀 들었어요. 왜 그렇게 도전 못하냐고요. 앉아서 졸지 말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손가락을 베이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을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담갔다가 깜짝 놀라서 꺼내요. 왜 꺼낼까요? 따가우니까. 그래서 이 찢어진 손가락을 물에 담으면 안 되겠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을 안 닿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물어서 이게 상처가 아물죠. 그런데 나환자는 어떠냐면요. 저희 이모님이 수녀인데 한평생 나환자분들하고만 사셨어요. 그 이모가 얘기해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크게 다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대요. 다시 말할게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크게 다치면 병원에 가신대요.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문제는 뭐냐면 작게 다쳤을 때예요. 작게. 이게 무슨 말이냐? 손가락이 찢어졌거나 발가락이 찢어졌거나 그러면 이 작게 다친 게요,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가려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성공학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인생에서요,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망하면 약이 돼요. 근데 작게 망하잖아요, 독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뭐 대단한 한 방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게 모여서 대단한 게 되거든요. 갑자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갑자기 누군가 성공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도 아주 작은 것부터 했다는 사실을 책을 보면 알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게 모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위대한 게 돼버리고 남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환자들은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이 찢어진 손가락 갖고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가도 빨래통에 손을 담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갖고 설거지 빨래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감염이 돼서 누렇게 골마요. 그럼 여러분, 골마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이렇게 고름이 생기잖아요. 손만 아파요? 팔 전체가 아파요? 전체요. 전체가 아프죠? 밤에 잠 자요? 못 자요? 다음날 돈 벌러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요. 죽기 사이로 병원 가요. 여러분, 손을 한번 골마보세요. 밤에 잠 한숨도 못 잔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손가락이 골맞다고 사람이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가락이 골맞다고 안 죽어요. 손가락 산악인들요, 구출됐을 때 보면 여기 손가락 끝이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요, 잘라낼 수밖에 없게 됐어도요, 다 살아있어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위대해요. 근데 막상 손가락이 골마봐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제끼고 최우선으로 병원을 가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통증의 체계를 넣어준 건 뭐냐면 몸을 고치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픈 통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학교 생활했던 지난 12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태거든요. 12년의 내용들이 쌓여 지금의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또 20년 후에는 또 비슷한 결과로 살고 싶다면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살면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못할 거예요. 왜냐? 지금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20년이 달라져요. 지금 스타트를 스카이로 시작한 친구가 있고 성결대로 시작한 친구가 있고 경기대로 시작한 친구가 있지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한다니까요. 좁아졌지만 평등해졌어요. 이 안에서 탁월한 여러분의 캐릭터와 열정을 만들어내면 기업은 반드시 그걸 살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오늘은 강의를 다 못 해주겠네요. 여러분,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멘토라는 게 있다고요. 대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쓴소리와 아픈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점심시간에 밥 사주고 저녁에 소주 사주는 선배, 호프집 가서 치킨에 맥주 사주는 선배, 근데 입에서는 걸레, 입에서는 아무 쓸모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그와 시간을 보내는 건 인생의 낭비예요. 한마디로 들어도 내 가슴에 폐물을 찔러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던져있는 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어디 있다? 주로 도서관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내비게이션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바뀐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은 두 종류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실시간 업그레이드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차에 아예부터 장착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강사예요. 1년에 한 6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하고요. 지금 10년 동안 52만 킬로를 운전했어요. 감이 안 오죠? 52만 킬로라니까 알려줄게요. 감 오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10년 동안 나는요, 지구를 12바퀴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기름으로. 10년 동안 만난 사람만 7만 명이에요. 강의장에서 이렇게. 강연만 2,000번을 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면 돈이 더 잘 벌리고 못 맞추면 돈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제가 T맵이라든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그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길치가 돼요. 길치가 된다고요. 어느 한 동네를요 10번 20번씩 왔다가도 내비게이션이 딱 꺼지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 길을 갈지가 깜깜해져요. 여러분 운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변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사세요. 긴장했을 때 공부도 잘 되고요. 긴장했을 때 사물이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제발. 가장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이런 거 앉으면 몸이 늘어져요.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등에서 띄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체를 15도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요, 나는요. 딱 책상을 펴고 앞으로 이렇게 기대 있는 사람과 인생 다 산 사장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다 들어와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이 몸가짐을 이렇게 하고 살다가요, 면접장에서 똑바로 하려도 똑바로가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몸에 습득되거든요. 근데 늘 어디 가나 반듯하게 하고 똑바로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딱 앉아있을 때 앉아져요. 근데 면접날만 딱 맞춰가지고 내가 제대로 앉아봐야지 해도요, 뭔가 어수룩하고 몸이 부자연스러워요. 자,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마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길치가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산을 한번 내비게이션을 갔다 오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지도를 펴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 그러다가 판교에서 신갈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쭉 내려가다가 천안분기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고 막 운전을 하면서요. 친구랑 잡담할 시간이었어요. 맞다. 5km 갔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 오른쪽이 경부구나. 이러면서 한 번을 갔다 오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가요. 근데요, 내비게이션만 보고요,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내비게이션 딱 꺼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다? 도서관에 있다. 도서관에 책 속에 있다.
그래서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길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길을 많이 아는 사람. 두 번째, 내비게이션 스토리 두 번째.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제가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쓰다가요,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차에 딱 붙여놓고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분명히 이건 현재의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거고, 차에 있는 건 저장된 건데, 늘 얘네 둘이 의견이 일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목적지를 두 개 각각 눌러보면요, 한 번도 길이 일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몰고 가다 분명히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희한하게도 내가 갔던 길을 자꾸만 가요. 그 막상 가보잖아요. 그럼 진짜 영락없이 길이 막혀 있어요. 아, 얘가 왜 딴 길로 가라고 얘기했는지 그 막힌 길에 서 있으면 아는데, 이건 뭐냐면 빼도 막도 못해요. 돌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4-50분을 그냥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실시간 내비, 내가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데 넘어가는데 나도 서너 번이 걸리더라고요. 몇 번 제대로 당해봐서 1시간, 2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아이고, 이제 이놈 못 믿을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해도요, 무슨 연예인들 몰라, 난 연예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뭐가 어쩌다 연예인이 사귀었다 이런 거 볼 시간 없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독서에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정보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정보가 다 쓰레기가 돼요. 다시 말할게요. 체계적으로 된 지식에 기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냥 머리만 혼란하게 돼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 머릿속에 틀거리를 잡는 과정이 뭐냐? 그게 대학교고요.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상에서 틀거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서, 철학은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생각의 틀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저장했다가 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의 틀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고 정보가 들어와도요, 다 쓰레기로 들어왔다 쓰레기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만드는 시간이 대학교 1, 2학년 때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자, 이건 나중에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저 교환이 있으니까 미처 못해준 거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요청하면 개인 메일로 우리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취업대란, 사법연수생도 이제 취업이 안 돼.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44명이 놀아요. 점수가 낮게 따서 다시 시험 본데 1000명 중에 등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저렇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요, 회계사 시험 되면 진짜 잘 나갔는데, 문제는 그 회계사 시험 본 친구들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회사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흐름을 길게 볼 줄 알면, 저 정도 나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이거나 불안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찾는 시간이 대학교 4년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학교생 때밖에 없어요. 대학생 때밖에. 그걸 미친 듯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기 어마어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일 수 있어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탄생되는지 나온 책이거든요. 그거의 한 쪽지를 갖고 강의해주고 제 강의는 4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강의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오늘 8시에는 야간 학생인가요? 야간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 강의를 더 하는데, 또 한 번 듣고 싶다면 와서 청강하는 건 강사로서 내가 오케이 할게요.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고에 있어서 없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주간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이라면
막 혼내고 윽박지르는 강의는 안 하고 실질적인 또 실무적인 강의를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또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강의들을 뒤져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도 강의가 한 꼭지 있어요. 무언가를 관찰하고 그걸 형상화하고 그것을 추상화. 추상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막연한 걸 형태화시키는 거예요. 이 추상이라는 단어를 집에 가서 국어사전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추상화라는 게 그냥 대충 개념 없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추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멋진 말이 되니까요. 불규칙한 걸 뭔가 규칙화시켜서 명집시키는 게 추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상화한다. 그 추상화된 걸 패턴으로 인식하고 유추하고 쭉쭉쭉쭉 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2학년이 됐든 아니면 2학기 개강식이 됐든 한 번 더 온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세상의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 질문쟁이가 돼야 돼요. 질문쟁이. 그래서 저는 성공학 강연을 할 때 5Y라는 표현을 써요. 5Y.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5번 이상의 질문을 하라. 근데 여러분 5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50번 이상 Y를 하는 거예요. 저 강사님 끼고 있는 반지는 뭐지? 저 강사님 끼고 있는 배지는 뭐지? 저 강사님 왜 저 색깔의 라이트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왜 지식 요리사라고 이름을 줬지? 그러니까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하루에 질문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저거 왜 그럴까? 강사님은 왜 저기 종이컵을 안 쓰고 입대고 먹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야 되는데 그냥 먹나 보다. 물인가 보다. 배지는 회사 거겠지. 이러면 아무런 자극이 와도 소용이 없다. 자, 좋은 아이디어의 생각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제가 지금은 칠판을 안 쓰는데 보드마카로 이렇게 칠판을 판서하면서 강의할 때는 보드마카 뚜껑을 가끔 입으로 열어요. 이렇게 입을 뚜껑 하고 이렇게 열어요. 자,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보드마카 뚜껑을 입으로 여는 것 같아요? 추측해보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1000명 정도 있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요. 보드마카 뚜껑을 5번이나 입으로 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분위기 봐서 거의 지금 좋은 사람 몇 명 빼놓고 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보드마카 뚜껑을 3-4번을 빼고 물어봤다니까. 제가 보드마카 뚜껑을 입으로 빼는 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반도 안 들어요. 나머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본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보드마카 뚜껑에 입으로 여는 걸 그냥 봤지만 별로 자극스럽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여나보다 그리고 잊어먹은 거지. 그 다음 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보드마카 뚜껑을 열 때 자극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더럽게 나 저거 쪼물딱거렸는데 다음 사람 저거 만지면 안 되겠다. 침 묻었다. 왜 강사는 더럽게 저걸 입으로 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극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왜 입으로 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입으로 연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해 보니까 실제로 하는 습관이에요. 강의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실제로 내가 어느 날부터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급해서 조금 비슷해요. 근데 급하면 이거 한다고 빨라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막 흥분하면 손에서 약간 땀이 나는데 잘 안 빠져요. 미끄러져요. 정확한 건 나한테 물어보면 알아. 왜 그러는지. 미끄러져요.
그냥 강의를 막 처음 시작하면 손이 이제 미끄럽지 않으니까 잘 빠지는데 막 흥분해서 강의를 하면 손에서 약간 땀이 나요. 그럼 손이 좀 미끄러진다. 그냥 안 빠져요. 그걸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어떤 학생이. 강사님 나 진짜 궁금한 건데요. 왜 그 보드막 같은 걸 입술로 여세요? 사실 내 손에서 잠깐씩 땀이 나.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꽤 괜찮은 걸 발명했어요. 고민을 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넣은 거죠.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의미가 부여되면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드마카 뚜껑을 입으로 따는 자극이 그에게는 정보가 된 거예요. 어떤 정보? 보드마카 뚜껑에는 손이 좀 미끄러운 사람이 잘 안 열리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자기의 정보화시킨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의미 부여를 통해서. 보드마카 뚜껑을 입술로 여는 자극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정보화시킨 거예요. 정보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요. 아까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10번만 읽어보면 제 말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컨버전스라고 하기도 하고 연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트워킹이라고 하기도 해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다른데 떨어져 있는 정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드마카 뚜껑에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정보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보드마카 뚜껑 어떤 뒤에 있는 여자가 볼펜, 모나이 볼펜 있죠. 눌렀다 뺐다 따깍따깍따깍 하는 거예요. 되게 시끄러워. 귀찮아. 근데 이 사람이 이 눌렀다 뺐다 하는 볼펜과 보드마카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보드마카가 나왔냐면 볼펜처럼 누르면 앞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쏙 들어가는 그런 보드마카가 개발된 거죠. 더 이상 제가 입으로 뚜껑을 열 필요가 없는 보드마카. 그 실제 가격이 4배나 비싸지만 대기업에서는 다 그걸 쓰는 보드마카. 그 다음 대기업 갈 때마다 하나씩 훔쳐오는 보드마카. 꼭 가져와 볼래 이렇게 써요. 아니 뭐 가져간다 뭐라고 안 하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저 생각을 했을까? 나도 알고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스토리들을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콜럼버스의 달걀 알죠? 달걀 세워보라니까 다 못 세웠지만 딱 깨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달걀 깨서는 누가 못 세우냐 이러지만 그 깨서 세운 사람이 먼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데이터에는 그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해왔어요. 내가 보여줄까요? 페이지로 137페이지를 준비해왔어요. 뒤에 보면 구체적인 메모의 기술 이런 거 창의력에 대한 거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 다음 수업도 있어 내가 못 해줘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면 아마 교수님들께 건의드려서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10분, 20분을요 정말 철저하게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막 계획 세워서 사는 남자 얘기. 정진영인가 정재영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너무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지 말고요. 좀 뛰어다녀요. 나는 뭐가 안심스러워하면 학교 걸어다닐 때는 걸어다니고 돈 들여 2시간씩 헬스클럽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안심해요. 일상에서 뛰어다니면 되잖아. 그걸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돈 내고 헬스클럽을 다녀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건강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가치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대학 4년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4년이 여러분을 역전시켜 줄 겁니다. 제가 죽어라 공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를 갔을 때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책을 2,000권을 읽었거든요. 제가 야쿠르트 회사를 다닐 때 한 해 책을 가장 많이 샀던 애는 1,890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내 월급의 반을 책을 샀어요. 그 책에 한번 미친 그 투자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1시간만 얘기하면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100만 원씩 넣어주는 그런 지식자본가가 된 거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겁니다. 친구랑 카톡 그거 할 시간에 책을 한 장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선교대학 들어오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과외 공부하고 그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아직 가공되지 않은 여러분 원석에 무엇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삶의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본다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뜨겁게 목청을 넓혀서 강해주신 지신교 이사 유정 간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해 포럼이 이제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이제 다음번 1, 2주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에게도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학계본 사이버 강의실이라고 있습니다. 포탈 정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듣고 소감 올리는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글을 잘 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시상하는 그런 자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